SM을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대결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손에 SM이 들어갈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 총괄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사회에서 물러났었죠.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자기 외조카한테 이제 대표를 맡기고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파 같은 그룹을 키워냈죠. 원래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내에서 내노라는 엔터사잖아요. 탐내는 기업들이 많았죠. CJ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같은 여러 개의 기업들하고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브한테는 이수만 총괄이 안 판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들렸고, CJ가 처음에 인수설이 있었는데 여기도 뭐 무산되고 네이버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카카오가 인수할 것이 어느 정도 유력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경영권 분쟁에 있어가지고는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SM을 세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1997년에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 계약을 해요.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수만 총괄이 SM에서 가수들을 프로듀싱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면은 대가로 매출의 일부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수익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매출의 몇 퍼센트였기 때문에 SM에서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무조건 라이크 기획은 돈을 버는 구조였던 거예요. 2019년에 KB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이걸 지적하면서 주주 서한을 보냅니다. 하지만 SM에서 거절을 하죠. 이 당시에는 일단락이 됐었는데 2022년 3월 온라인 파트너스가 등장합니다. 온라인 파트너스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카카오가 인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라이크 기획의 계약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결국에는 선임이 돼요. 그리고 SM도 온라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라이크 기획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SM 경영진이 카카오의 유상증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이 SM 경영진과 뜻을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올해 2월에 이수만 프로듀서가 원래 하이브만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하이브한테 지분을 매도하고, 그리고 하이브는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서 총 40% 정도 확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수만 총괄이 가지고 있던 지분 14.8%를 하이브가 4,228억 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수만 총괄은 하이브에는 넘기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하이브한테 럼코를 보내가지고 하이브가 백기사가 돼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이브가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가지고 확실하게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발행 주식수의 약 25%가 되는 590만 주를 12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5%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수만 총괄에게 받은 지분까지 더해서 약 4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경영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한테 1120억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지분의 약 5% 정도 규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주당 91,000원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공개 매수 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수만 총괄이 유증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의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약 조건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SM 경영진하고 하이브하고 이수만 총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격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경영진 측은 이제 카카오하고 손을 잡은 거죠. 멘터의 대표가 이성수 대표인데 아까 얘기한 이수만 총괄의 외조카입니다. 가족 관계인데 라이크 기획 말고 다른 불공정 계약도 있다, 이런 폭로들을 하기도 하고 하이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이브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안 되는지를 주장하는 거죠. 반대로 하이브는 SM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카카오에게 이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한 거는 배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이브가 경영권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계속 피력하고 있고요. SM 사내 변호사가 전 직원에게 적대적 M&A는 카카오이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받은 하이브가 적대적 M&A를 지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영진이 손을 들어준 카카오가 적대적 M&A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팬덤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하이브가 인수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사옥 앞에 트럭 시위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서로 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리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에 주총에서 표 대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 적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도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한 건데,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결정하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공개 매수한 겠다고 한 12만 원인데 원래 공개 매수라면은 12만 원보다 조금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12만 원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후에 50% 이상 주가가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높은 거였는데도 그 가격대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면 누가 공개 매수를 응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는 공개 매수를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의 지분을 매수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거의 미달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기타 법인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월 16일 날 SM 지분 약 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고, 또 2월 28일 이날이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지분 4.6%에 해당하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SM 주가가 12만원 위로 확 올라갔습니다. 사들인 주체가 헬리오스 유한이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느 회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카카오의 우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임의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시세 조정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SM의 지분 가치가 예전보다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현재 주가가 상승한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영진이 갑자기 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635억이나 결정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던 규모의 10배라고 하더라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자신들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거다, 이건 불법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특정인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도대로 경영권을 회사 돈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개편할 거란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SM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는 거는 너무 가격이 낮다라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주당 15만 원 이상이 공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카카오가 상당한 규모의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겠죠. 그 와중에 또 경영진은 비핵심 자산 매각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SM의 지분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펌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어유는 이제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확실히 밝혔고, 나머지는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 키스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팬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거는 완전 알짜입니다. 이걸 판다고 하면 오히려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M 경영권 분쟁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가 돼버렸는데요. 첫 번째가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엔터 시장에 1, 2위 기업이 합병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통틀어도 아이돌을 이렇게 길러내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K-팝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상 세계 1, 2위 기업이 합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과점 우려가 있을 때는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겠죠. 공정위가 지금 하이브하고 SM의 결합에 대해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불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합병하지 마라고 얘기해버리면 하이브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과연 나설 것인가, 이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1일 날 주총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전까지 최대한 표를 모으거나 자신들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소액 주주들한테도 계속 서한을 보내서 자기들 편을 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31일 날 주총에서 누가 표 대결을 이기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정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요게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